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휴일이네요. 오늘은 제가 종목에 대한 어떤 리뷰나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거의 99% 이상 다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수익을, 크고 작은 수익들을 안겨다 주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모두 다 그런 과정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종목이 바닥에 있는 종목일지언정 거래량 수급 들어오는 거랑 관계없이 종목이 오를 자리, 가는 자리가 되면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가의 어떤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오를 자리에 오면은 주가는 수급이 물론 받쳐주면은 크게 상승을 하지만 그 수급이 없더라도 오를 자리에 오면은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를 자리 종목이 바닥에서 상승하는 패턴 이런 것을 제가 귀신같이 그거를 잘 찾아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오를 자리를 왜 올라야 하는지를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귀신같이 이렇게 잘 찾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종목은 거기 오면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차차 이렇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그것이 또 제 비기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본 영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들을 제가 이 손오공을 이거를 매매를 했잖아요. 이것 또한 무조건 오를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한 것인데 손오공에 이게 보시면은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줄여지지는 않는데 더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손오공이 그죠? 긴 하락 끝에 긴 하락 끝에 밑에서 행보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왔다 갔다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요 보면은 오를자르락 하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약간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눌리면서 다시금 상승하면서 원래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체는. 그래서 내가 이 바닥에서부터 눌린 다음 이 바닥에서부터 매매가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따라가면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계속 챙겨 나갔죠. 그러다가 이게 또 헤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또 그죠?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 꽂기도 하고 이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헤이크죠. 이렇게 다시 올리고 이렇게 헤이크를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어차피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오를 자리인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뭐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제가 많이 쫓아가면서 수익을 많이 얻으면서 쫓아가지만 이렇게 긴 헤이크를 주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오를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포의 어떤 개미털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 이 하락폭은 상당히 크답니다. 이게 보면은 막 한 30%씩 막 이렇게 마이너스 손실률이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30% 가까이 기록할 정도로 크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또 다시금 이렇게 올리죠. 올리면서 이 고점도 무조건 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큰 정고점을 뚫어 올려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작은 정고점을 요 작은 정고점을
뚫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길게 빼더라도. 그래서 저는 계속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를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격해 가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또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금 또 하락을 시켜서 이놈들이 이렇게 물려 있다가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물려 있었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요렇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물려 있었죠. 이게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었죠. 여기 매도 찍혔지만은 실질적으로 매도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 여기서 정고점을 뚫어 올리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많이 털지는 않고 조금만 털고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놈들이 주식이 요 며칠 시장이 안 좋았잖아. 그죠? 그때 같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긴 음봉에 한 5% 가까이 위에서는 보면은 한 10% 가까이 되는데 내가 물린 그 손실률은 이날 한 5% 정도 뺐는데 이게 왜 뺐는가 하면은 이 뺀 주포가 이 뺏는 구실을 만드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 12발행 했는 거 있잖아요. 그 12발행 납입일이 다 됐는데 그걸 한 달을 연기를 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장대 음봉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이날 그 12발행 납입 연기를 공시가 떴는데 시간 외에서 다음 날 이렇게 길게 빼버린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바닥에 있는 적자 기업들은 흔히 어떤 시비 납입을 연기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제가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게 보통 여사일인데 이놈들은 긴 음봉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 긴 음봉을 만들 정도의 어떤 역할은 매개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게 흔히 있는 거라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근데 이놈들은 이렇게 긴 음봉을 만들면서 동시에 또 빼면서 이게 제가 호가창을 보니까 많은 물량을 매수에 바치고 있더라고요. 많은 물량을. 그래서 보통은 매수에 물량이 많이 쌓이면 주가가 하락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개념하고는 달리 매수에 보면은 쭉 호가마다 많은 물량을 바친 게 아니고 덩어리 물량, 예를 들어 뭐 한 10만 주를 어느 호가에 딱 바치고 있다든가 매수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던져라 이거죠. 안 오르게 주가를 내리면서 어느 호가에는 아주 많은 물량을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미 보고 이렇게 공포를 주니까 내리면서 공포를 주니까 빨리 던져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시비 납입 연기까지 악재가 떴으니까 너는 겁이 나니까 빨리 던져라 하면서 개미 물량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이때 이날도 바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큰 물량들을 군데군데 바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는 당연히 매집을 위한 어떤 물량 바치기로 봐야죠. 그래서 그 매집이 끝나면은 저는 순간 올리지 않겠나 하는 이런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 호가창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오를 패턴을 알고 물리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호가창의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지 않다면은 어떤 멘탈이 아주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내리는 과정에서 이 주포가 대량의 물량들을 개미들인데서 던지면은 받으려고 딱딱 밑에다가 걸어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놈들 급하구나.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올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여기가 올리는 자리인데 내렸다고. 그러면은 빨리 올려야 됩니다. 이놈들이고 올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놈들이 급하게 물량을 받으려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더욱더 저는 뭐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무조건 오르는 걸 알고 있어. 그래 이놈들 급하구나 시간이 급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 바로 이렇게
되도 않은 뭐 손오공이 일본의 뭐 손오공 작가가 죽었다는 그걸 구실로 삼아 갖고 거의 20% 이상을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걸 거의 이 주포들이 올릴 타이밍이 되면 어떠한 구실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렇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가 다 수익권이죠. 대만 첫 매도부터 여기 첫 매도부터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지만은 왜냐하면 올라가는 자리인 걸 내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수익을 얻어가면서도 다시금 매수를 하고 또 위에서 팔고 떨어지면 다시금 매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다시금 또 올라갈 때 최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모든 물량을 정리를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위에서 보니까 떨어지길래 물량을 사실상 조금씩 받았습니다. 다시금 이거는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절대 손오공은 매수하지 마시라고 이번 달만큼은 제가 물량을 받았지만 이 물량은 사실상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제가 보초병으로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려고 그냥 보초병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 물량은 내가 내 예상한 대로 이렇게 정고점을 뚫을까 안 뚫을까 그걸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그냥 보는 거 하고 내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 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더욱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고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물량은 제가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한 12% 정도에서 이렇게 끝이 났거든요.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음 주에 아마 상승을 해서 이 정고점은 뚫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기 지금 투입된 금액 이상으로 더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달 더 넣는다 해도 3월달이 지나서 감사보고서 적정 나와서 안전할 때 다음 달에 4월달에 가가 다시금 매수를 들어가면 들어가지 3월달에는 더 이상 매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큰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좀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한 이 정도 그죠. 이렇게 보면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또 한 달 정도 크게 보면은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이렇게 제가 여기에 비중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금 회전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떤 또 다른 종목이 또 관심 종목으로 뽑아둔 또 괜찮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꼭 내가 비중을 또 많이 태우려고 이 손오공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면은 그 종목으로 갈아타서 그 종목에서 수익을 좀 크게 보려고 또 마음을 둔 종목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그것도 제 움직임대로 흘러갔는데 그 종목이 뭔가 하면은 한국 BNC라는 종목입니다. 한국 BNC.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엄청 급등했잖아. 그죠? 한국 BNC가 이렇게 최근에 엄청 급등했잖아. 그죠? 이게 보면은 역시나 저는 또 한국 BNC를 가지고 있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기가 막히게 잘 보잖아. 그죠?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저는 바닥에서 이렇게 요 보시면은 B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 이렇게 또 매도를 했답니다. 사실상 이거 보면은 3분복으로 보면은 오르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때는 왜 팔고 사고 못했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오공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또 들어가 있어 갖고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어떤 한국 BNC가 크게 어떤 물량을 매집을 못했어요. 한국 BNC를. 이 한국 BNC는 제가 왜 매매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 한국 BNC가 어떻게 보느냐 하고 한번 그때 문의를 주셨었어요. 저인데 그래가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때거든요. 이때인데 이때 한국 BNC가 어떻게 보느냐 바닥에 있으니까 저인데 한번 종목 리뷰를 한번 해달라 이래서 내가 이걸 봤는데 사실상 이 자리는 그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니는 그때는 나쁘다 해놓고 왜 니가 매매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BNC가 요분이 요때 저인데 의뢰를 했는데 자문을 구했는데, 이 자리는 들어가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자리는. 그래서 제가 비추다, 내 개인적으로는 비추다, 그렇게 그분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사실상 맞아요. 이게 그래서 다음날 개파락이 뜨면서, 개파락을 맞으면서 밑으로 어떤 주가가 내렸거든요. 이 차트로 볼 때는 요 당시의 차트는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오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게 다음날 개파락을 맞으면서 밑으로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갖고 그분도 다행이다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이게 한국 BNC가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등이 다음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한국 BNC가 차트가, 그죠? 이렇게 조금 밑에서 바닥에서 조금씩 상승을 이렇게 패턴을 틀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패턴을 바꿨어요. 사실상 이게 패턴이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정고점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정고점을 뚫어 올렸습니다. 이게 한국 BNC가 이렇게 보시면, 그죠? 한국 BNC가 정고점을 뚫어 올려서 하락 패턴이 상승 패턴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승 패턴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또 약간의 눌림을 줬지만은, 여기서 상승 패턴으로 바뀌고 약간의 눌림을 주었지만, 이 상승 패턴으로 바뀐 것은 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지켜봤거든. 저는 어떤 한 종목을 어떤 기담아 들으면은 계속 그 종목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거 막 길게는 1년, 2년씩 지켜보고 주시하고 관심 종목에 두고 매일 그걸 관찰하는 습관이 있거든. 한국 BNC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인데 들은 뒤에 계속 주시를 했죠. 이렇게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패턴이 깨지진 않은 겁니다. 내려갔지만은 이걸 추월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 이까지 내려와 버리면은 패턴이 죽을 거지만은, 이 상승 패턴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패턴이 깨지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 눌렸지만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겠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인데 요걸 추천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요때 매매하기 전에, 매수하기 전에 추천을, 요게 상승이 5% 나왔었기 때문에 요날 요걸 보고 이거는 무조건 이제 간다, 이제 힘이 붙었다 생각하고, 아직 수급은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여기 밑에 보면은 수급은 안 들어왔지만은 이거 무조건 가겠구나, 상승 추세를 탔구나. 왜냐, 밑으로 살짝 눌렀다가 다시금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빠지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지레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추천을 한번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일단 매매를 해본 것입니다. 매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선호공의 비중이 다 합쳐서 예비시드가 거의 뭐 몇백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는 못 들어가고, 저는 사실상 이게 여기서 추세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 추세를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200% 간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때 당시에 이제 손오공에서 어떤 수익 보고 시드가 확보됐으면 여기에 갔다가 거의 몰빵식으로 다시 손오공에 있는 자금을 한국 BNC에 사실상 모두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이게 한국 BNC가 이렇게 보면은 바닥이잖아. 그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바닥에서. 제가 매매할 때는 이 수급이 나오기 전이잖아. 그죠? 수급이 붙기 전에 바닥에서 추세를 이렇게 바닥에서 추세를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뭐 완전 몰빵해도 될 정도로, 집 팔고 땅 팔하고 몰빵해도 될 정도의 어떤, 그죠? 200%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게 추세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렇게 추세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란 겁니다. 이게 제가 그런 자리를 또 잘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호공에서 수익이 나면은 이쪽으로 옮기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게 하락을 하는 거, 매수를 한 다음에
지켜보려고 나머지 내가 남아있는 잔돈으로 매수를 한 다음에 계속 이제 과정을 지켜보려고 매수를 들어갔는 거죠. 내 계좌에 넣어놓고. 근데 다음날 이렇게 보면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아,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손오공이 아직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 이놈들 하락하는구나. 더욱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 추세는 깨지 않고 눌림이기 때문에, 확실한 눌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손오공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 속으로 쾌재를 불러일으켰는데 다음날 아니나 들을까 이렇게 싸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때 이제 수급이 붙었는 거죠. 밑에 보면은 거래량인데 그 밑에 그죠,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붙어서 한번 이제 쌓아 올린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 올렸다는 거죠. 이제 거래가 붙었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주포가 수급이 들어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의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거래량이 없을 때는 자금자금 올릴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버리면은 단타꾼들의 어떤 대상이 되어 매매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또 이쪽으로 자동적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다음날도 상승하고 음봉이지만 상승하고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수급이 붙으면서 그죠? 수급이 붙으면서 이렇게 거래가 들리면서 딱 올라서 보는 거 크게 상승을 하는 거. 그래서 아까운 기회를 크게 놓친 거죠. 이 기회를 완전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손오공에서 빨리 어떤 돈이 빠져만 나왔으면은 여기 완전 저는 무조건 몰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때 거래가 없을 때 이렇게. 근데 딱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버린 거죠. 이렇게 어떤 보면은 종목이 오를 자리에 다가서면은 어떻게 하서든지 이때는 뭐 비만 같은 내용입니까? 뉴스입니까? 하여튼 뭐 그래갖고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뽑아올 장대 양봉을 뽑아올렸잖아. 그죠? 이렇게 오를 자리가 되면은 이렇게 확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란 것은. 그래서 또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놓쳤는데 어떤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을 파악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게. 이게 감으로 그냥, 아, 이제 오르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꼭 말하는 게 제가 수익을 이때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잃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게, 감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으로 올리는 거는 뭐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운이 좋으면 딸 수 있지만은 그게 1년, 2년, 3년까지 감으로 수익을 본다.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이게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을 하면은 이렇게 주가의 어떤 파동을 이해하고 그 오를 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볼까요? 다른 것도. 제가 캐몬, 그죠? 캐몬도 지금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하락 끝에, 그죠? 이렇게 틀었잖아. 방향을. 그죠? 주가가 오를 자리 틀었는데 이 눌리잖아. 그죠? 눌리는 것도 이게 큰 파동으로 볼 때는 크게 상승입니다. 상승하는 데서 중간에 눌렸다가 가는 거지, 눌렸다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오를 자리이기 때문에 이 눌리는 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더 매수를 해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틀어 올라가고 이렇게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잡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캐몬도 지금 현재 뭐 한 그냥 관망하려고 한 2, 300만 원만 지금 보초병을 지금 이것도 계속 주시하려고 이렇게 계속 주시하려고 한 2, 300만 원만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캐몬도 분명 가기는 가요. 이게 지금 오를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게 더 오를 자리인데 한번 캐몬은 한번 크게 눌릴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주가란 게 바로 쉽게 그렇게 막 게임인데 수익을 주려고 막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약간의 상승을 한 뒤에 크게 한번 하락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하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몬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큰 하락 한 20% 이상의 어떤 30% 하락을 한번 하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하락을 한다면 그때 가서 거의 몰빵식으로 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은 다시금 상승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래서 지금은 더 비중을
싣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분명히 갈 거는 갈 거예요. 이 캐몬도. 그렇지만 저는 비중을 싣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한 2, 3일 정도 더 상승한 뒤 한번 크게 한번 하락을 맞지 않겠나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뭐 올라가면은 뭐 내게 아닌 거고 일단 제 생각으로는 하락을 한번 할 듯해요. 그러면은 저는 또 어떤 거기에다가 몰빵식으로 또 큰 비중을 지금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은 지금 섹터들이 바이오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돈들이. 그러면은 우리 어떤 폰단타 가족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왜냐?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긴 하락을 했어요. 몇 년 동안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의.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하잖아요. 우리 주특기가. 근데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래량 없는데도 해서 수익을 올리는 판에 지금 돈들이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곧 바이오 쪽에 대상승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인데는 아주 좋죠. 우리는 바닥에 특히나 종목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캐몬도 어떤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바이오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거기에 적당한 종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비중을 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리고 거기서 더 빠져봐야 빠질 데가 없습니다. 빠질 데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몰린다. 그러면 오를 때는 크게 오를 수 있고 물려도 무조건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다음 주는 바이오 섹터들, 바이오 보면은 각 어떤 증권사마다 이렇게 바이오 이래 치면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쭉 나열이 되거든요. 섹터별로. 그러면 거기서 한 종목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이렇게 찾아서 좀 비중을 많이 실어도 좀 안전한 어떤 매수가 되지 않을까. 물려도 이제는 더 떨어질 자리도 없는 데다가 또 더구나 좀 어떤 기관이나 외인들이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돈을 버는 주가 되지 않을까. 바이오 종목을 매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물리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바이오 종목으로 지금 캐모는 지금 일단 제쳐놓고 다른 바이오 쪽에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바이오 쪽에 또 막 20% 가까이씩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이오 연관되면 다 상승을 했잖아요. 그 중에 또 상승을 안 한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좀 비중 좀 실어 놓으면은 큰 수익을 무조건 안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바이오 몇 종목을 뽑아가지고 일단은 자동 매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금액에 오면은 매수가 되도록 내가 보는 매수 타점에서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자동 매수를 바이오 종목 몇 종목을 지금 선정해서 지금 자동 매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 매수가 되면은 이번에 손오공에서 또 확보한 시드로 그 바이오 종목에 또 비중을 좀 실어 볼까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주도 성투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